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발언으로 자폭합니다. 같은 날 국힘 연찬회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대통령께서도 이런 현장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금도 다음 주에도 응급 의료 현장을 또 방문을 하신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그 다음 주의 시작은 국회 개원이었지요. 민주화 이후 최초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은 같은 날 저녁 청와대 상춘제에서 미국 상원 의원들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김건희 생파도 했다지요.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면서 개원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1987년 이전 독재 정권의 대통령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불참 이후로 야당의 피켓 시위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피켓 시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쟁입니까? 그런데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식 날 대통령은 미국 상원 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박차고 나온 청와대 안에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씨 생일이었다지요. 김건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행복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회 정식 출발보다 우선된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만찬,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 처음입니다. 자,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윤석열은 간다고 한 응급실은커녕 마트에 들러 미역국에 좋은 고기를 골라주었다지요. 그리고 6일엔 기시다를 만납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9월 2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1박 2일 방한한다 합니다. 죽고 못 사는 막역한 관계의 두 정상이라지만 국민 세금으로 왜 하필 이때 2인 파티를 서울 한복판에서 판을 벌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서 일본군함 5척이 군사훈련하면서 우리에게 훈련하지 말랬다는 보도, 도처에서 독도 지우기,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뉴라이트,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는 대통령,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는 정신이상자들, 행여 이임이 서러워서 독도를 선물로 주지는 않겠지요? 기시다 돌아가는 전용기에 김문수 장관을 실려보냈으면 합니다. 김 장관 일본에 가서 뉴 니혼진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독도 모형이 싹 다 치워진 서울 한복판에 이런 기시다를 모시고 뉴라이트로 도배한 새로운 강요들이 영접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더 빡치는 건 기시다가 방한하는 시기가 지난 한일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문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이긴 일본의 입장에선 통쾌한 것이고 그 통쾌함을 윤석열이 만들어준 꼴이 아닙니까? 해외만 나가면 스트레스 풀린다던 윤석열은 결국 자기만의 동굴을 파고 들어앉아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상세계에 사는 듯 보입니다. 반면 자신의 무능과 열등감은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미국과 일본의 만남에는 주저하지 않지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불리는 자의 행태다 이겁니다. 지난 김민석 수석 최고와 박찬대 원대는 다음과 같이 윤석열을 진단했지요. 우울증, 현실 부정, 판타지 중독, 분노 조절 실패, 고립 행태, 자기 파괴, 주술적 비상식, 분열적 사고, 표리부동, 무책임,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 의료 대란의 와중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우울증이 염려됩니다. 현실 부정은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응급실 가봐라, 잘 돌아간다. 권력이 이런 현실 부정과 회피에 빠지면 생사람을 잡게 됩니다. 뉴라이트만 꽂으면서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것도 근본은 현실 부정입니다. 현 대통령 부인은 황제 조사에 무혐의를 하면서 전 대통령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에 평등이라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 수준입니다. 경로,
즉 분노 조절 실패도 잘 알려진 초기 행태입니다. 여당 연찬회와 국회 개원식 불참 또한 또 하나의 전형인 고립 행태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멀쩡한 줄 알았던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니 정권 전반에 전염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정치적이든 심리적이든 정권이든 개인이든 우울증의 극단은 자기 파괴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비상식적 사고와 현실 부정, 경로, 고립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상 심리 상태에 대한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 대란의 본질은 정권 대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편에서 대란을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한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경로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성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10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 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 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딥페이크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의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의 마음도, 일본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 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